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ETS 토익 리딩 프랩북의 동영상 강의를 맡고 있는 YBM 어학원 대표 강사 켈리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1강부터 20강까지 모든 강의가 끝이 났고요. 오늘은 21강, 그래서 파이널 체크업이죠. 우리가 ETS 액추얼 테스트를 오늘 한번 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다 푸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점도 다 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 생각에 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하실 때 필요하실 것 같다라는 문제들을 오늘 엄선을 해서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볼 계획이시니까요. 여러분들 ETS 액추얼 테스트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다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점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거를 풀이를 같이 한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제한된 시간이니까 우리가 빨리 좀 촉박하게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다 푸셨을 것 같고요. 제가 처음으로 골라본 문제는 바로 102번 문제입니다. 자, 102번 문제, 이런 문제 보시면 ABCD 먼저 한번 보실게요. 자, A, B, C, D를 보시면 이거는 뭘 물어보는 문제냐? 대명사의 격을 물어보는 문제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세요. 자, 우리가 대명사 챕터에서 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죠. 그러면서 뭐 주격은 주어의 자리에, 뭐 그 다음에 소유격은 명사 앞에 가는 유일한, 그 다음에 목적격은 목적어의 자리에, 제기대명사는 부사의 자리나 아니면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부터 한번 골라보자면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은 바로 B, 힘이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입니다. 왜냐면 뒤를 안 보는 거죠. 그냥 앞만 보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by,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calling이 있으니까 선생님, 제 준동사 공부할 때 동명사 뒤에는 목적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배웠어요. 근데 그 자리에 목적어를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B를 골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대명사 문제 보실 때요, 함정에 빠지기 쉬우시니까 반드시 뒤에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뭐냐? 소유격인 D, his가 정답이죠. 자, 그럼 정답을 B로 고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동사라든지 아니면 전치사라든지 이런 것들의 뒤에 목적어가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목적어가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만약 빈칸이 하나가 있으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목적격을 넣어주시는 거고요. 지금처럼 빈칸 플러스 home phone number라는 명사가 있으면 명사 앞에 가는 유일한 격인 소유격을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포인트죠. 자, 그래서 목적격과 그 다음에 소유격, 우리가 혼동하기가 쉬우니까요.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놓고요. 틀리신 분들은 대명사 섹션으로 가서 복습하셔야 될 것 같죠? 자, 다음 104번입니다. 자, 104번 문제는 ABCD 보시고 제 생각에 104번 문제는 거의 다 맞췄을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명사와 관련된 문제가 거의 매달 문제가 4개에서 5개 정도는 출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ABCD 보시고요. 앞에가 비슷하고 뒤에가 조금씩 다른 품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04번 문제 푸는 법. 빈칸 기준으로 앞으로 가다가 여러분들이 품사 한번 보시면 be known for, 전치사 for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격인 their, 그 다음에 vibrant, 그리고 빈칸입니다. 빈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건 그럼 뭐겠어요? 전치사의 뒤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를 고르거나 아니면 요 their, 소유격 같은 걸 힌트로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5초 안에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그래서 소유격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빈칸이니까 빈칸 자리에는 A, B, C, D 중에서 명사를 골라내셔야 정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5초 이상 소비하시면 시험장에 가서 시간이 아까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 B, C, D 중에서 명사 골라볼까요? A,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겠죠. 형용사인 C나 아니면 부사인 D, 이런 것들은 절대 고르는 일이 없으시도록 부탁드릴게요. 이런 문제 3초짜리 문제입니다. 자, 다음 105번이죠. 자, 105번은 오랜만에 어휘 문제를 한번 골라봤어요. 이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은데 어휘 문제도 찬찬히 보시면 정답이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은 A, B, C, D 좀 쉬운 단어들로 보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무슨 electronics, 그러니까 가게죠, 가게. 자, 그래서 이 전자제품 가게는요, is 빈칸 매일매일 몇 시부터
9시부터 7시까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전자제품 가게는 매일매일 9시부터 7시까지. 그러므로 빈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어떤 게 들어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오픈, 영업한다, 문을 열어둔다 라는 뜻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휘 문제 조금 힘드시면요, 요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골라서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주시면 조금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frequent 이런 거는 빈번한, 잦은 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broad 이런 거는 길 따위가 넓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다음 10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06번 A, B, C, D 보시면 이것 역시 품사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앞에가 거의 좀 비슷하게 생기고 뒤에가 조금씩 다르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품사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로 할 수 있는 거 요렇게 한번 볼까요? has produced 라는 거 동사죠. 동사의 뒤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 목적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건 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has produced 라는 동사의 뒤에 목적어, 명사가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명사가 어디 있나 라고 이렇게 쭉 봤더니 여러분들이 어디서 아마도 이그지비션까지 명사가 뒤로 밀려있다. 자, 왜 뒤로 밀려있냐고요? 형용사 같은 것들이 앞에 붙어있기 때문이죠. 그럼 빈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을 꾸며줘야 되겠어요. 특히나 praised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걸 꾸며주는 품사가 106번의 정답일 겁니다. 자, 그럼 형용사를 꾸며주는 것의 품사는 뭐였죠? 바로 부사였죠. 그래서 정답은 누가 되냐? highly라는 C가 정답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한번 문제 볼까요? 그래서 정답 C, 부사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부사의 자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요. 이 부사 문제 매달 출제가 된다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사의 자리 반드시 별표하고 외워두셔야 되는 거 기억나셔야 되겠죠? 공식을 따지면서 어떤 자리에 부사 들어간다, 동사 덩어리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막 봤었어요. 자, 107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ABCD 전치사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전치사 문제 제가 어떻게 풀으라 그랬어요? 전치사는 반드시 뭘 체크하라? 목적어부터 체크를 하라. 107번 문제 January 1st라는 것이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January 1st, 1월 1일이니까 A, B, C, D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지울 수 있는 거 뭐겠습니까? 혹시 장소를 나타내는 거 아니지 않아요? 이런 거 비하인드, 뒤에라는 뜻이죠. 자, 물론 1월 1일 뒤에 한국말로 말이 되는 것 같아. 1월 2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비하인드는요, 장소 나타날 때 뒤에잖아요. 그래서 내 뒤에 네가 서 있다. 아니면 우리 집 뒤에 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뒤에가 비하인드예요.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가 시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얘는 가장 먼저 지워줘야 되겠죠. 자, 다음 어몽을 지워줘야 돼요. 자, 전치사 수업할 때 제가 어몽 외우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몽 플러스 뒤에는 뭐가 간다? 복수 명사. 그렇죠? 어몽 플러스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C는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어요. 자, 그럼 without 뭐뭐 없이 1월 1일 없이 일단 살려도 볼게요. 자, A, after는 후에, 뒤에 1월 1일 뒤에 혹은 후에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뭐가 정답이 될지는 뻔하겠지만 해석 한번 해볼까요? 자, Riveria Sporting Goods 웹사이트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의 웹사이트는 will first appear 처음으로 나타날 것이다. 소개될 것이다. 어떻게? sometime, 언젠가, 어떤 시간에 1월 1일 후에라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므로 정답은 A,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107번 문제 틀리신 분들은요, 별표 해놓으시고 요렇게 체크해 둘게요. 뭐라고? 전치사는 목적어부터 체크하자. 그리고 A, B, C, D 중에서 그 목적어와 관계없는 걸 가장 먼저 소거하자. 그리고 나서 해석을 통해서 남아있는 2개 중에서 정답을 하나 고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109번으로 가볼게요. 자, 109번 나 이런 거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109번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체크하시냐? 아마 요렇게 보셨을 거예요. must wear 이거 동사다. 그럼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건 주어가 되겠죠.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의 품사는 명사입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의 ABCD를 보면서 이거 고용주라는 명사, 이거 직원이라는 명사, 이거 직원이라는 명사의 복수형, 이거 동사에다가 ing 붙인 동명사. 이래놓고 보니까 빈칸은 주어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막 해석을 하겠죠. 뭐 wear, 뭐 착용해야 된다. protective headgear, 그래서 헬멧을 얘기를 하겠죠. in work areas, 작업장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해석을 했다면 빈칸 자리에 뭐 그래도 누군가가 착용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들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고용주, 그 다음에 직원들 모두 사람입니다. 자, 이런 문제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109번 틀리신 분은 별표 하시고요. 힌트에다가 우리 동그라미 해볼게요. 힌트가 누구냐? 올이겠죠. 올. 자, 왜냐? 여러분들이 특정 수량 형용사들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거 혹은 둘 다 갈 수 있는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특히나 이 올 같은 경우는요. 셀 수 있는 명사도 가고 셀 수 없는 명사도 가지만 셀 수 있는 명사랑 갈 때 올은 반드시 셀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또 하나랑 여러 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셀 수 있는 건 반드시 하나 여러 개를 표시해야 되니까 올은 모두라는 뜻이에요. 여러 개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올이 들어갈 때는 셀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반드시 복수명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BC 중에서 다들 셀 수 있는 가산명사고요. 그 중에서도 복수명사인 누구? C가 정답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직원들은 그래서 헬멧을 착용해야 된다라고 해석이 되도록 할게요. 다음 1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10번 여러분들이 좀 혼동스러울까봐 골라봤어요. 역시나 여러분들이 is 이래놓고 여기까지만 보면 빈칸 자리에 들어갈 게 뭐가 될지 절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찾아보셔야 되냐? 바로 이 덩어리까지 다 보셔야 되겠죠. on 전치사 앞에서 끊었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is 빈칸 located 비동사 플러스 빈칸 플러스 pp. 자, 그럼 BPP라는 수동태의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그럼 빈칸 자리에 동사 덩어리 사이에 들어갔으니까 뭐가 정답이다? 바로 부사인 centrally가 정답이 되도록 하겠죠. 자, 부사의 자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요. 자, 부사는요 동사의 덩어리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지금처럼 동사 덩어리라고 적었어요. 동사의 덩어리 사이에 뭐 BPP 사이라든지 have PP 사이라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의 가장 뒤에 갈 때는 언제? 수동태가 들어가면 가장 뒤에도 부사가 낄 수가 있었고요. 혹은 1형식의 동사 뒤에도 부사가 낄 수가 있었어요. 혹은 문장의 가장 앞에 부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문장의 가장 뒤에도 부사가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형용사를 수식할 때도 우리가 부사를 넣을 수가 있었죠. 자,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BPP라는 수동태, 동사 덩어리 사이에 부사인 D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아마 쉽게 찾아내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13번인데요. 자, 113번 역시 제가 골라본 거 앞에 거랑 이어서 생각해보라고 두 개를 연속으로 골라봤어요. 113번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치사 in 앞에서 슬래시 하시고요. 빈칸 기준으로 앞으로 가다가 must be cleaned를 같이 보실게요. 자, must라는 조동사가 있고요. be cleaned라는 수동태가 있어요. 자, 이 수동태 뒤에는 뭐가 필요 없다? 목적어가 필요가 없다. 라는 성질 기억하시죠? 수동태 BPP의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가 없다. 자, 지금 빈칸 자리는요. 수동태의 뒤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뭘 찾아야 되겠어요? 부사를 찾아야 되겠죠. 자, 방금 우리가 정리해봤습니다. 부사의 자리 동사 덩어리나 아니면은 일형식 동사의 뒤 수동태의 뒤에 우리가 부사를 넣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사의 자리를 자꾸 틀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시 부사 섹션으로 넘어가셔서 부사의 자리 다시 암기하고 오십시오. 자, 그럼 114번 한번 볼까요? 자, 114번 문제도 생각보다 많은 학생이 틀려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114번 문제는 ABCD 보실게요. 품사 문제. 이런 문제 시간 많이 걸리면 안 돼요. 자, 앞에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뒤에가 조금씩 달라요.
자, 요걸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품사 문제구나. 빈칸 기준으로 앞으로 가다가 동사인 헤드 앞에서 슬래시 해주셨죠? 빈칸 기준으로 다시 뒤로 가시다가 전치사 about의 앞에서 슬래시. 자, 그럼 요만큼만 봐도 정답이 나옵니다. 헤드라는 것은 동사예요, 동사. 자, 동사면 동사의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찾았냐? 목적어인 명사가 여기 나와 있구나. 자, 그럼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를 수식해준다? 바로 명사를 수식을 해주니까 빈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A, B, C 중에서 누구?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맞나요? 명사를 수식해주는 것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A, B, C, D 중에서 형용사를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보셨는데 형용사를 만약에 못 찾겠다. 그러면 꼼수가 하나가 있죠. 바로 부사를 찾아서 ly로 끝나니까 찾기가 쉬워요. ly를 빼버린다. 그러면 남는 것은 형용사다. A와 B와 C 중에서 형용사 누구? B, positive가 그래서 정답이 된다는 5초짜리 문제였습니다. 자, 114번. 그래서 정답은 뭐죠? B, positive가 정답으로 선택이 되어야 됐었어요. 자, 다음으로 제가 뽑아본 오답률이 많은 문제는 바로 120번입니다. 자, 120번 문제 보시면 A, B, C, D. 이거 이제 해석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이런 거 보셨을 때요. 여러분들이 뭐랄까, 저는 이런 얘기예요. 자, ABCD에 나와 있는 거 뒤에 뭐가 나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학생들한테 현장 강의할 때 얘기를 하거든요. 자, they, 주어가 나왔죠. 동사, did, last year, 작년에. 자, 어떤 절이 나왔습니다. 주어 동사가 나왔네요. 빈칸 자리에는 그럼 누가 올 수가 없는지를 찾아볼까요? ABCD 중에서 가장 먼저 A 삭제하셔야죠. 이유, A는 뭐기 때문에 in spite of는 전치사죠. 전치사의 뒤에는 목적어가 와야지 절대 주어 동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지워야 되냐? in order to 지워야지. in order to. 자, 투부정사 수업하면서 우리가 in order to 동사 원형. 투부정사 물어보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자, 그럼 B냐 C냐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토익은 항상 이런 식이죠. A, B, C, D 중에서 문법적으로 정답이 될 수 없는 거 2개를 지우고 나면 결국 남는 건 2개. 그 중에서 해석해서 풀거나 아니면 그 중에서 구조적으로 다시 한번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빈칸 자리는요. 앞에 완벽한 절이죠. 주어, 동사 will receive 받을 것이다. 목적어 보너스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빈칸부터 이 절까지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접속사가 들어가니까 누구? just as 마치 뭐뭐인 것처럼 해석해 볼까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들이 작년에 했던 것처럼. 자, 그럼 마치 작년에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Miss Cosmetic의 sales representative 판매 담당자들은 will receive 받을 것이다. 보너스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121번. 121번은 왜 틀렸어요? 121번을 틀리신 분들은 아마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고민을 하셨을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이 뭐냐? 바로 D가 되겠습니다. 자, 121번 틀리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이거 뭐랑 관련된 거? 동사의 시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 우리 복습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동사는요, 종류, 그 다음에 단수, 복수, 수, 일치, 그 다음에 동사의 시제, 그리고 능동태와 수동태, 이렇게 4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보니까 동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숙지하시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같이 보자면 꼭 해석해서 고른 사람들은 D를 왜 고르는지 알아요?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너로부터 소식을 듣기를 기대하겠다, 고대하겠다.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you 빈칸 너의 휴가. 자, 그래서 빈칸 자리 들어가는 건 왠지 휴가에서 아직 안 돌아왔으니까 네가 돌아오면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밑줄 칠게요. as soon as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자, 접속사 수업할 때 우리 한번 외워봤지 않아요?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 조건을 나타내는 거죠.
자,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는 미래 시제랑 같이 갈 수 없잖아요. 자, 뭘 쓰더라? 바로 현재 시제로서 뭘 나타낸다? 미래를 나타낸다. 그렇죠. 자, 그럼 A, B, C 중에서 여러분들이 뭘 골라야 되겠다? 아, 현재 시제를 골라야 되는 문제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을 할게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는 따라하세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는 틀렸으니까 자, 동사의 시제가 뭐가? 현재 시제가 뭘 나타낼 수 있다? 미래 시제를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현재 시제인 정답 B, return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121번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나타낸다 라는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121번이었습니다. 자, 122번 ABCD. 아, 이걸 왜 틀렸어? 이거는 딱 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야. 자, 122번은요. 어머, 선생님 이거 무려 3줄이어가지고 제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라가지고 틀렸어요. 막 이렇게 되실 수가 있는데 자, 122번은요. 항상 ABCD를 먼저 보십시오. ABCD. 자, 4개 중에서요. 3개는 아마 같은 품사로 묶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4개 중에 하나는요. 다른 품사예요. 자, 체크해 볼까요? ABCD 중에서 자, A, because 그 다음에 B, as if, 그 다음에 D, unless 3개. 요거 같은 품사입니다. 어떤 품사? 바로 주어 동사와 함께 오는 접속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바로 이 녀석 due to 라는 전치사는 누구다? due to는 바로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죠. 자, 그럼 전치사는 뒤에 뭐가 가고 목적어가 가고 명사, 대명사, 동명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접속사는 뭐가 간다? 주어 동사. 자, 이거부터 찾아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빈칸 뒤에 unexpected, 기대치 못한 problems 명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with the sound system이라는 수식어구가 나와 있습니다. 주어 동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빈칸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전치사인 C, due to가 나와줘야 되겠죠. 자, 122번 틀리신 분들은 거기다가 별표 하시고요. 이렇게 메모 남겨주세요. 부사절 접속사와 전치사를 구분하자. 부사절 접속사와 전치사는요. 지금처럼 ABCD의 뜻이 똑같은 거 A와 C처럼 섞여서 나오고요. 해석하면 얘도 들어갈 수 있고 얘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된다? 바로 이 구조를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된다. 전치사는 뒤에 목적어가 갑니다. 명사, 대명사, 동명사 플러스 명사. 자, 그리고 접속사는 뒤에 뭐가 간다? 부사절 접속사는 주어, 동사라는 절이 간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122번 아우 이것도 까먹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강의 듣고 오십시오. 자, 그럼 124번 한번 볼까요? 자, 124번. 오랜만에 어휘 문제네요. 자, 이런 어휘 문제를 풀 수 있는 팁을 좀 드리자면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이 어휘 문제는 비동사 뒤에 지금처럼 빈칸이 나오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품사가 보나마나 형용사겠죠. 자, 비동사 뒤에는 보어가 와야 되고요. 보어의 자리엔 명사와 형용사가 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ABCD 보시면 다 형용사가 아마 나와 있어요. 자, 주어의 성격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보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주어랑 뭐 어디에서 힌트를 얻어내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자, 지금처럼 비동사 뒤에 어휘 문제가 보어가 형용사가 출제가 된 경우는요. 힌트를 어디에서 얻어보시냐? 뒤에 뭔가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자, 이게 바로 이 단어를 설명해주는 묘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어때요? requiring, 요구한다. less energy, 덜, 적은. 자, 에너지를 덜 요구한데 than, 뭐뭐보다 similar appliances, 가전제품보다 similar, 비슷한. 자, 그럼 비슷한 종류의 가전제품들보다 에너지를 덜 요구한다는 말은 ABCD 중에선 누구를 묘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efficient, 효율적이다라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도요.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항상 지금처럼 비동사 뒤에, 그러니까 보어 자리 형용사가 빈칸으로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 근처에서 설명하는 표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음으로 가볼게요. 126번입니다. 자, 126번은요. A, B, C, D 보시고요. 자, 아마도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쉽게
쉽게 풀 수 있으신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밑줄 그으시냐? has recommended 에다가 밑줄 그으시는 거. 아마도 이게 가장 쉽게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자, 저랑 얼마 전에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자, 좀 외우자 이러면서 제가 아마 그때 주장이나 아니면 요구나 명령의 동사들 이런 것들이 명사절 접속사 that과 함께 갈 때는 어떻다라고 공식을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자, 혹시 기억나시나요?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동사가 되겠죠. 자, 이럴 때 동사가 뭐가 들어간다고 그때 외웠었냐면 그렇죠. 동사 원형이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외웠었죠. 자, 이런 문제도 5초짜리 문제입니다. 자, 126번. 그래서 주장이나 아니면 명령이나 아니면 제안이나 이런 동사들은 명사절 접속사 that이 들어가면 그 종속절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들어간다. 그래서 정답 A, B, C, D 중에서 당연히 정답 동사 원형인 C가 들어가줘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정답 C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겠죠. 자, 요거는 외우시는 거예요. 주장이나 명령이나 제안이나 이런 동사들은 반드시 명사절 접속사 that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그러니까 해석 안 하고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문법 공부하셨으니까 5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낭비하신다면 나중에 파트 7 시험장에 가시면 독해하실 시간이 모자라시니까요. 조금 이런 거는 외울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외우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29번이네요. 자, 129번 시험에 나오면 학생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문법을 수업을 들었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체 문장에서 보시면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요. 목적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해서 완벽한 절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앞에 컴마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빈칸부터 first까지가 무엇과 같은 역할을 하냐? 바로 부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럼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 중에서 빈칸이 있고 comes라는 동사가 왔습니다. 그럼 주어의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으면서 뭔가 부사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이름이 뭐였죠? ever로 끝나는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대명사는 부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외웠던 것 같아요. 자, ever가 붙는 것들이 정답의 후보가 되는 게 whichever와 whoever. 그래서 whichever는요 어느 것이든 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whoever는 누구든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빈칸 자리에요. comes first라는 것과 같이 오는 거 어디에서 힌트를 찾아보셔야 되냐? 당연히 앞에 있는 절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디서 한번 찾아볼까요? warranty lasting 36 months 36개월짜리 보증 or 60,000 kilometers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보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보증기간, 보증서 이런 얘기죠. 그럼 빈칸 자리에 오는 것은 사람이랑 관련이 없으니까 정답은 뭐다? whichever 이라는 것을 골라주셔야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9번 같은 문제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문법을 좀 아신다면 5초 이상 허비하기에는 좀 시간이 아까운 그런 문제라는 거죠. 다음 132번으로 가볼까요? 자, 132번 언뜻 보면 뭐 최상급이나 아니면 비교급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자, 132번 거기다가 틀리신 분들은 이렇게 적어주세요. 낚이지 말자라고 적어주세요. 자, 절대 낚이면 안 돼요. 자, 왜냐면 자, 빈칸 앞에 있는 것이 뭐예요? have become입니다. have become. 자, have become이라는 동사는 우리가 지난번에 외워봤었죠. 몇 형식의 동사였다? 2형식의 동사였어요. 맞나요? 보어가 필요하죠. 자, 그럼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랑 뭐? 명사와 형용사. 자, 그럼 여러분들이 형용사 섹션에서 다시 한번 암기를 하셨을 겁니다. 수업 들으면서 얘기했었죠? 자, 주어, 비동사 혹은 become 이런 거 뒤에 보어가 명사로 가고 싶으면 이 주어와 명사가 어떻게 돼야 된다? 동격이 성립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 Kelly became a teacher. 켈리가 선생님이 되었다. 켈리와 티처는 같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사가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132번 주어 International Ventures라는 것과 빈칸 자리에 성공이라는 명사는 equal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대상을 가리키지 않으니까요. 자, 그럼 빈칸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뭐 찾으라는 얘기예요? 즉
형용사를 찾으라는 얘기죠. 보어 자리에 명사가 아니라면 형용사를 넣어라. ABCD 중에서 형용사를 골라보시면 마치 비교급인 것처럼 그 다음에 최상급을 구분하는 문제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혼동하기 쉽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뭘 골라주셔야 된다? more successful 이라는 형용사를 골라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32번 같은 문제도 여러분들이 약간의 문법적인 지식만 있으면 시간을 5초 이상 허비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134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4번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singled out, 선택되다, 이런 뜻이죠. 자, Jean Perret has been singled out as the ideal choice. 이렇게 나왔어요. 주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has been singled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as the ideal choice. 그래서 최고의 후보자로 선택으로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빈칸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뭘 넣을 수 없냐? 동사를 넣으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A 같은 건 지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앞에를 꾸며주는 어떤 수식의 역할을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했더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역할.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to lead 이 회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끌기 위한 가장 최고의 선택이다. once 뭐뭐 하자마자 CEO가 retires 은퇴하다 12월에. 그래서 12월에 CEO가 은퇴를 한다면 이 사람이 우리 회사를 이끌 가장 아이디얼한 초이스,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되니 빈칸 자리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된다? 투부정사의 수식의 역할이죠. to lead가 들어가 줘야 된다 라는 거였네요. 자, 그럼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어디를 복습하셔야 된다? 준동사 섹션의 투부정사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오십시오. 투부정사의 명사적 역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역할, 투부정사의 부사적 역할 이렇게 세 개 중에서 형용사적 용법과 부사적 역할 요 두 가지를 우리가 특히나 집중적으로 비교를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러고 오시도록 하세요. 자, 137번이죠. 137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 보시면 보기에 뭐가 있냐면 다 대명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격이 조금씩 다르죠. A 같은 경우에는 소유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their 플러스 명사를 한 단어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소유 대명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B, themselves라는 것은 제기 대명사였어요. 제기 대명사는 총 3가지 역할을 하죠. 첫 번째 제기 대명사는 주어랑 목적어랑 똑같다라고 표시할 때 우리가 목적어 자리에다가 이런 걸 붙여서 얘랑 쟤랑 똑같아요 라고 표시하고 아니면 두 번째 강조용법으로 부사처럼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by oneself처럼 그냥 수거로서 쓰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it라는 것은 소유격이죠. 그래서 소유격은 반드시 명사와 같이 간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절대 C는 정답이 될 수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D, itself 역시나 제기대명사네요. 그래서 이 제기대명사의 역할 3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빈칸 자리에 그래서 소유대명사가 들어갈래? 아니면 제기대명사가 들어갈래? 라고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장의 구조를 조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주어가 company and company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주어 회사가요. 동사 owns 소유하고 있다. 자, 무엇을 소유하고 있냐? 이것의 목적어입니다. several subsidiaries. 그래서 자회사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개의 in Asia, 아시아 지역에. 자, 그다음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목적어랑 주어랑 이퀄이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이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거죠. 자,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대시 누구냐에 따라서 바로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대신 누구예요? 명사절 접속사예요? 아니면 관계사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로 뭐다? 바로 관계사죠. 자, 왜냐? 이 대신 누군가를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야, 관계사야 이러면서 아마 여러 번 뒤에 뭐가 오고 앞에 뭐가 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번이나 수업을
해봤어요. 자, 그럼 이 대시라는 녀석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바로 subsidiaries, 여러 개의 자회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회사들은요, 어떻게 have divided 빈칸. 자, 그래요. 자, 어떻게 들어갈까요? 무엇을 into smaller entities, 조그만 단위들로 나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단어는 누구를 받아준다? 바로 이 subsidiaries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S, 복수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같은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주어랑 이 자리에 들어가는 목적어랑 같은 걸 가리킨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바로 self를 붙인 B, themselves가 정답이 되도록 하겠네요. theirs라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들의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들의 것이 무엇인지를 스페시픽하게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A는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음 넘어가 볼게요. 138번. 자, 138번은 왜 틀리셨는지 모르겠어요. 138번 전치사와 접속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면 C와 D는 절대 찍으면 안 되는 보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C와 D는요. 전치사로서 뒤에는 뭐가 와줘야 되냐? 목적어가 와줘야 돼요. 자, 목적어가 와줘야 된다는 얘기는 뒤에 명사, 대명사, 동명사 플러스 명사가 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어, government regulations, 그래서 정부의 규제가, 그 다음에 stipulate라는 동사가 왔어요. 주어 동사가 왔다는 얘기는 절대 전치사를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누구를 찍자? 접속사를 찍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접속사 insofar as 아니면 뭐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hat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자, 이제는 뉘앙스 해석이에요. 자, Felton Factory Conduct, 그래서 이 펠튼사의 공장은요, conduct 무엇을 수행을 한다. 무엇을요? Testing of its equipment, 이것의 장비를 시험해 본대요. only, 언제만 빈칸 정부의 규제가 요구하다. 그러므로 빈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정부의 규제가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규제가 요구되는 한이라는 A가 들어가줘야 그래서 정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문법을 조금만 알면 빈칸 뒤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들 2개 정도 지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쉽게 여러분들이 정답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140번이에요. 자, 140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A냐, B냐, C냐, D냐 역시나 조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절대 이거는 동사의 시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자, 동사의 시제 문제가 아니죠. 자, 이거는요. A, B, C, D는 A, left라는 것은 leave라는 동사의 과거형 혹은 과거 분사형이죠. B, were left라는 것은 수동태고요. 그 다음에 C, will be leaving 미래 진행 시제네요. 그 다음에 D, be left라는 BPP 수동태인데 동사 원형인 B로 시작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 B가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이에요. 자, 왜 B를 골랐니?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저는 이게 능동수동, 단수복수, 그 다음에 동사의 시제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빈칸 뒤에 봤더니 목적어가 없어가지고 일단 수동태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주어가 cameras and mobile phones라고 여러 개를 가리키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동사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B를 골랐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정답은 뭐다? 바로 D, be left라는 것이 정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be left가 정답이냐? 자, 어디다가 하이라이트 할까요? 자, 모두가 형광펜을 들고 어디다가 ask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요. 놓치기 쉽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주장이나 명령이나 요구나 제안의 동사들은 뒤에 명사절 접속사 대시 있다. 그러면 동사를 뭘 쓰더라? 동사 원형을 쓰죠. 왜? should가 생략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수동태까지는 맞았어요. 하지만 거기서 하나 더. 그러므로 should가 생략되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BPP 중에서도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D가 정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때요? 140번도 여러분들이 약간의 암기와 응용이 필요한 문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들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조금 이제 느끼시라고 하신 게,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하시면요. 토익 시간에, 토익 시험장에 가셔서 사실은 정답이 되지 않는 것들을 지원하실 수 있으실 때 훨씬 빨리 하실 수가 있어요. 시간을 좀 아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 틀린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틀린 챕터를 동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런 게 있었지. 요런 거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했던 거 다시 한번 암기해 주시고요. 1강부터 20강까지 괜찮으시다면 복습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강부터 20강까지 여러분 완강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토익 고득점을 기원하면서 우리 동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